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1일 장 초반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마이크론은 주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면서 관련주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최고 경영자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데는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이 퀀텀데이에서 이 행사는 역사상 최초로 한 회사의 CEO가 여러 게스트를 초대해 자신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택의 주가가 오늘도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택은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 31,900원에 거래됐고요. 주가 상승 요인의 주요 배경으로는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소식과 사업 확장 기대감이 꼽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되고 있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장마감 30분 앞두고 시장 어떤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시장 한번 마무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쪽으로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또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나온 이후로도 계속되는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또 목요일날 있었던 주주총회 이후로도 삼성전자의 상승은 상당히 좋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2%가량 상승하는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고요. 앞서 언급해드렸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또 HBM, AI 칩에 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요.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계속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약진을 나타내네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브엠도 시장에서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제약바이오주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제약주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하는 흐름 이어져오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 이 HLB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요. 몇몇 제약주들은 계속되는 상승 탄력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약주들은요. 개별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보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유럽 폐암학회 일정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모멘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5%의 강세 나타내면서 마감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각각 기업들에 따른 다른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면밀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오후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시장 한번 수치적으로 체크해 보시고요. 또 저희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금요일 시장 치고는 어느 정도의 활기가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주도 섹터 보시면서요. 전략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쪽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주도주로서의 명확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왕좌 자리 이미 찾은 것 같은데요. 또 더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직 모자르죠. 아직 모릅니까? 네, 네. 아직 모자르죠. 네, 이 정도 보려고 우리가 그 고생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성급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직 7층에 계신 분들과 아, 8층에 계신 분들이 많기 맞네요.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번 주에 GTC 2025가 있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반도체에 쏠렸던 상황 속에 사실 미국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에게? 겨우? 이 정도? 근데 오히려 작년에 힘들었던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부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선 삼성전자만큼은 담아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시장에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했었던 한 주였습니다. 왜 위험했느냐? 미국에서도 정말 좀 불편했었던 날이었거든요. 엔비디아 급락해, 테슬라 급락해, M7 기업들 중에 올라오는 종목군들 없어. 그럼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힘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GTC보다 오히려 마이크론에 대한 숫자가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 GTC 때문에 올랐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혹은 전력기기가 같이 움직였어야 됩니다. 왜냐? GTC 2025는 엔비디아이고 엔비디아는 HBM이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의 흐름을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HBM 장비주 플러스 전력기기 종목군들이 이제 같이 움직였어야 됐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 레거시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것. 그럼 레거시에서 전체 순위로 보면 3순위입니다. 3순위이지만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오면 1순위와 2순위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온 이 마이크론에 대한 숫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가장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디램에 대한 매출의 어떤 성장폭, 그러니까 회복의 폭이 정말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난주까지만 해도 혹은 어제까지만 해도 디램의 가격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1분기, 2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가 예측과 추측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이다 보니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뭐 DDR7에 대해서 젠슨왕 CEO가 사인을 해줬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인팔이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사실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반대였거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제품에 가서 괜찮다. 사인해준다. 라는 평가를 좀 해줬는데 참 이게 속상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러한 일련의 좋은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더 개선시켜주고 있는데 문제는 혹은 고민은 이제 여기서 더 갈 거냐. 바로 더 갈 거냐 아니면 쉬었다 갈 거냐 쉬어간다 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조정을 생각하느냐 또 그 조정이 나올 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다음 주에는 흐름이 나쁘진 않겠지만 이번 주처럼 급변하게 좋아질 가능성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매미 모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붙어서. 그럼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기다릴 수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들 혹은 잠정 실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소부장 내에서의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면 그 순환매를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시장에서의 조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보합 느낌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적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이크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증권가의 또 리포트 중에 하나는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 실적 이제 어느 정도 잠정치 나오면 하락할 수 있다. 또 이런 시선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마이크론의 이런 실적이 국내 반도체주한테도 똑같이 이어질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그런 패턴은 뭐냐면 시기가 아마 이제 그때쯤 되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
숫자를 확인한 이후에 약간의 세론 뉴스를 경계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힘 좀 실어주시죠. 네,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는 삼성전자인데 꼭 그렇게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잘못한 거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레거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으면 전 삼성전자는 조금은 더 기대볼 언덕이 기대볼 언덕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기업의 상승이 증시 자체를 이끌고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어제까지 집계 보니까 코스피 지금 올랐던 시가총액의 80%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수를 상방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두 기업인데요. 그래도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소부장주들 조금 주목을 해보자 이런 코멘트들을 예전부터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총에서 기다렸던 내용은 두 가지예요. HBM 진짜로 언제 들어갈 거냐. 그리고 삼성전자 사실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면 잘 못하는 파운드리 정리해주면 돼요. 그냥 잘 안 되는 거 정리해서 잘하는 쪽으로 집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어제 주총에서 일단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뭐였냐? HBM 여름쯤에 들어간다. 근데 이것은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신뢰도를 좀 높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SK하이닉스는 HBM4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3E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이제 두 번째 파운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했습니다. 그건 곧 파운드리를 안고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결합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주총 끝나고 저녁에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파운드리 팹리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합된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높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놓고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에게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우리가 표를 던져야 하는 가운데 일단 소부장주 안에서 이제는 흐름을 SK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보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잘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월등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작년에 이미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올해 또 100점을 맞지 않으면 조금은 실망감이 시장에서 나올 수는 있죠. 기준이 엄격하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작년에 워낙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스터디를 하면 충분히 지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점수를 좋게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섞여 있는 소부장주들을 저는 먼저 보시는 게 좋다가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로는 소부장주 안에서도 분야가 많잖아요. 소재를 볼 거냐, 장비를 볼 거냐, 부품을 볼 거냐. 또 장비를 본다면 전공종을 볼 거냐, 후공종 패키징 단을 볼 거냐. 일단 결국 새로운 제품이 엄청나게 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디램과 레거시는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럼 갑자기 안 쓰던 소재,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아니죠. 그럼 계속 원래 했던 거대로 사이클을 좀 돌려보면 디램의 재고가 감소하고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디램을 다시 생산을 해야 됐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쪽은 전공정 장비주였다.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와 테스가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 이래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보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윗꼬리가 좀 빠르게 달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감을 표출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 갭을 벌써 메워서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마이크론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결국은 디램에 대한 재고가 감소를 해서 다시 생산을 해야 될 때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 먼저 중요해지겠구나. 여기에 플러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게 현재 소부장주들의 특징 아닌 특징이다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력으로 본다면 사실 다른 어떤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소부장주 안에서 생각보다 시세가 강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 중국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전공정 쪽에서는 1순위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순위로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서 삼성전자에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 하면 SNS텍이 있습니다. 네, SNS텍을 한번 꼭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결국엔 지금 소캠이라고 하는 테마, 그래서 이제 기판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원래 DDR4, DDR5 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TLB가 원래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서 제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DDR4, DDR5 관련 부품으로서는 TLB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재평가를 지금 받으면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TLB와 같은 기업들 현재 위치에서 계속 추적 관찰해도 괜찮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간 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 여러분들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요. 뷰티와 카지노. 자, 이 두 가지 키워드 보면은 중국이 떠오르죠. 그래서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한국의 내수가 살아날까? 이 포인트인데 무비자 입국 이야기 또 나왔어요. 근데 네. 실제로 지금 중국 무비자 풀리고 나서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그 뉴스 때문에 뭐 관광객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장품주들까지 엄청나게 매출을 올리기에는 조금 너무 확장된 생각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딩이 됐든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팩트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그로 인해서 당연히 관심 있게 볼 부분은 과거에는 화장품주 전에 항공, 면세였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렇게 소외받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항공주들과 면세는 이 뉴스에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이 이제는 이들과 엮이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이제는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라 워낙 많이 커졌잖아요. 네. 실제로 돈도 많이 버는 기업 산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 아마 화장품주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장 초반,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형주를 빼더라도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토니모리라든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이들이 빠르게 음봉전환을 좀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수의 종목군들이 오전의 시세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오후장 들어오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였냐. 같이 움직이는 분야 중에 어떻게 보면 놀자주라고 하죠. 카지노.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 놀러 오셔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한 이 텍스, 그러니까 세금 처리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 탄탄해지거나 오히려 수급에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 안에서 이 뉴스를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저는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화장품주들은 지금 시세가 조금은 빠르게 꺼진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1분기 실적의 확인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럽과 미국 쪽이 이제 특화되어서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지금 빨리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국발 혹은 이제 중국 쪽 매출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은 빠르게 음봉 전환된 기업들이 많으니 화장품주들을 좀 보실 때 저는 우선은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혹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처럼 여전히 시세가 그나마 좀 살아있거나 만약에 조정이 나왔어도 조정의 폭이 얕은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카지노 쪽을 보면 파라다이스 그리고 파라다이스 하면 우리가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GKL 그리고 강원랜드 이 기업들의 시세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게 이제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나오는 현재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너무 한 나라에 치중시키는 것보단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드라백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드라백은 이제 카지노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테이블에 현금 놓는다고 껴주지 않습니다. 그 현금을 칩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드러백이라고 하는데 그 드러백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국 분들도 많고 일본 분들도 많고 아니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 엔화로 바꾸시는 분가 네 중국 화폐로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꾸준히 다 지금 같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카지노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화장품 대비 못 올랐던 부분들의 수급이 이동을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상장사 기업들 중에 이 기업밖에 없을 거예요. 뭐 JTC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제 그 기업은 일본에만 좀 국한되어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우리나라 이제 물건을 사 가실 때 세금 처리, 텍스 처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를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에 들었던 뉴스 중에 또 기억에 남을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긁은 신용카드액의 10%가 K뷰티 플러스 화장품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본인이 가지고 온 돈 중에 확실히, 10%는 네. 확실히 쓰고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숙박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그렇죠. 테고. 네, 그죠? 그래서 네. 이런 어떤 흐름을 놓고 보면 기업이 이 해당 산업에 여러 기업이 있었다면 많이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분산이 되니까. 하지만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 만약에 화장품주들에 대한 확신이 안 드시는 분들은 어떤 화장품주들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글로벌 텍스프리를 보는 게 지금은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화장품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지금 중국 측에서 많은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내수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좀 접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도 접근할 때 조금 머뭇거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음식료 업종들 중 중국 매출 비중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국에서 얼마만큼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리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쓸 건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선세는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내수도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면 관련한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 주도 섹터 이야기 나눠봤다면요. 금요일 시장 마감하면서 장마감 특징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유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잠시 후에 장마감 특징주에서 저희는 다시 찾아뵐게요.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강하게 나눈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늘도 큰 상승 보였습니다. 반도체, 다시 한번 봄이 찾아와 준 걸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 역시나 좋은 흐름 보였고요. 이외에도 하나, 마이크론, TLB와 같은 종목들도 순항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매 유통도 준비해봤습니다. 소매 유통 안에서는 이마트, 호텔신라, CJ E&M,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까지 강세 보였네요. 마지막으로 하락 업종은 한화그룹주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화, 그리고 하나솔루션, 하나비전까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네 종목 안에서는요, 크게는 12%, 적게는 5% 가까운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 이번 주 내내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젠순왕 CEO가 삼성전자의 GDDR7에 친필 사인으로 최고다 이렇게 적기도 했고요. 마이크론에서는 호실적이 나오며 좀 순풍이 불어줬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맞물리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덕분에는 어제 6만 원 선까지 안착했습니다. 연일 환호가 터지는 삼성전자의 장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중 흐름, 오늘도 여전히 상승세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시가는 6만 900원에서 시작을 해서 6만 200원에서 시작을 해서 6만 1,550원까지 최고가 터치했네요. 현재는 6만 1,300원 선으로 6만 1,000원 선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시면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이 돌아와줬습니다. 큰 금액 담아줬고요. 기관도 역시 오늘 담아주는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거꾸로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은 이번 주 들어서만 삼성전자 주식을 2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6만 전자를 탈출의 기회로 삼은 것일까요? 개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삼성전자 GTC 기간이 끝난 후에도 순항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바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에서도 오늘 호재가 나왔습니다. 우선 1분기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모여지면서 이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홈플러스 사태에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요.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경쟁이 약화되면 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퀵커머스 사업 확대 등으로 이마트가 좀 순항하지 않을까 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증권가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이마트의 주가 계속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마트의 장중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장중 흐름입니다. 78,900원에서 시작해서 최고가는 85,000원까지 터치를 했네요. 현재는 5.96% 정도 상승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때문에 수급 살펴보시면요. 외국은은 팔아내고 또 기관은 담아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업종 안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한화 상승세의 주역이었지만요. 오늘은 하락세의 주역이었습니다. 전일 장 마감을 하고 나서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소식을 내비쳤는데요. 이 금액이 무려 3조 6천억 원 규모가 달하면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론 이번 유상증자로 한화 에어로가 앞으로 글로벌 톱티어의 방산 기업이 될 것이라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도 있지만요. 그러나 자금 조달 방식으로 이 주주가치 희석이 동반되는 유상증자를 선택했다는 건 조금 아쉽다는 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의 주가도 하나그룹주 안에서 가장 큰 낙폭을 그렸고요. 에어로 말고도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장중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72만 2천 원에서 출발을 했지만요. 60만 9천 원까지 떨어졌고요. 현재는 63만 원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10만 원 가까이 떨어진 금액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점 좀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수급 살펴보면요. 기관은 역시 팔아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외국인이 담아줬다는 것인데요. 현재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을 강타했던 특징주의 상승과 하락 이야기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포착이 돼서요. 잠시 뒤에 또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또 약보합 하락과 상승 나타냈습니다. 본부장님 또 마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감 시장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여전히 괜찮은 수급의 흐름을 보였는데 문제는 지수보다는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반도체 쪽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방산 쪽에서는 안타까운 뉴스가 좀 하나 있었고 또 이제 다크호스라고 여겨졌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안 좋았던 뉴스가 좀 있다 보니 결국엔 가장 좋았던 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 그래서 많은 섹터가 밸런스 있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지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보유 종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으나 그래도 제법 괜찮았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코스피 쪽으로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현물에 들어오지 않는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살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한번 확인한 날. 그리고 코스닥도 조금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제법 많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이번 주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만큼 조용히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후반 들어서 조금 눈치 보기 장사들이 조금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관세 이제 시작되기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또 시장 방향성 나올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참 저희가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시장을 움직일 만한 뉴스들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미리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죠. 오늘 어떤 뉴스일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기술주의 전망인데요. 이 기술주, 특히 로봇주에 관련해서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시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에서 T-로보틱스, 클로본, 유일로보틱스, 유니퀘스트 등 국내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10거래일간 T-로보틱스와 클로봇은 각각 63.29%, 39.59% 급등했으며 유일로보틱스와 유니퀘스트 등도 13.44%, 10.93%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도 GTC 2025와 엔비디아의 영향인데요. 올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에 대한 모멘텀이 선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
이에 더해 최근 삼성전자의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클로버 T 로보틱스와 함께 잇따라 협력 계획을 발표하며 부각됐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도 많지만요. 걱정 어린 시선도 존재합니다. 물론 실적보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될 때 타깃이 될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히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미증시 기술주 때문입니다. 최근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한국 기술주에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한국 로봇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 어린 시선들이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그리고 기술주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 보기였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뉴스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주제들 한번 열어보면서요. 계속 한번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는 기술주 상승력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로봇주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GTC 2025에서 로봇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로봇주들이 조금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 먼저 좀 짚고 가볼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성장성, 기대감, 앞으로는 당연시,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로봇 산업은 같이 커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줬던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았었고 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좋았던 흐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때 주름 잡았던 테슬라도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 2주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많이 힘듭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오너 리스크가 지금 계속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더욱이 미국 쪽에서도 로봇 산업에 뛰어드는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어떤 희소성에 대한 가치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테슬라는 뭐였냐면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 전기차를 상용화한 1등 기업이라는 프레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민간 우주 기업을 선도하는 기업 테슬라. 그리고 로봇에서도 유일무이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가장 기술력을 앞세우고 있는 기업. 그게 이제 테슬라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많이 다른 기업들도 수준이 올라오는 거죠. 지금 로봇도 결국엔 하드웨어만의 성장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소프트웨어에 힘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테슬라도 당연히 좋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엔비디아만큼일까에 대한 고민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만 바라보기보단 테슬라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선이 분산이 돼서 그동안에 올랐었던 종목군들 안에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게 미국 시장에서의 로봇 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흐름이 아닐까 싶고 국내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는 두 가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힘을 등에 업고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막상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 식구입니다 라고 확정이 되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세론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로보티즈가 안 좋은 것만 배워서 안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분할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해버립니다. 네, 물적 분할은 왜 안 좋냐면 인적 분할은 기존의 로보티즈를 가지고 있는 그 주주에게도 새로운 기업에 대한 주식을 그 비율대로 줍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은 그 주주는 받는 게 아무것도 없이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방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주주들을 위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하면서 로봇주들,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 분사를 하거나 플러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서
아니 로봇주들도 지금 당장 돈 많이 못 번다는데 또 우리 주주들한테 투자금 달라는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이 생기다 보니 다른 섹터들보다도 지금은 조금 외면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로봇주를 먼저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반도체 IT가 너무 좋아 보이죠. 안 좋을 때는 뭐 반도체는 겨울이네 뭐네 삼성전자, 오만전자 무너지네 만에 했다가 이젠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이제 7만 전자 언제 가나요? 8만 전자 가나요?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쪽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이쪽에서의 실망 매물이 과하게 좀 출현이 되고 있는 것도 지금 로봇주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단기적인 현재 흐름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 그럼 나중을 생각했었을 때 정말 투자할 매력도는 떨어지는가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투자는 해야 됩니다. 산업 현장에도 로봇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배달하는 로봇도 이제는 몇 번 저도 봤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와 이랬어요.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들 서빙 로봇도 이제는 익숙해졌잖아요. 네. 처음에 그거 봤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 3년 전에 와 여기엔 이런 로봇도 있네. 근데 요새는 그런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해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졌잖아요. 점점 로봇이 우리 삶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할 만한 요소는 있다. 대신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국산화, 내재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추려서 어차피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기업을 저는 추려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준으로 보면 감속기 쪽이 지금은 가장 국산화가 빨리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또 우리 시장에서 좋은 시장의 수급을 나타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GTC 2025에 로봇 발표가 있다라는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그에 따른 실망 매물들도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GTC 2025는 반도체 주들만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고 그가 이야기했었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양자 관련해서는 전부 다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듭을 지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미국 빅테크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좀 너무 안 좋기도 하고 이들의 흐름들이 또 국내 관련 기업들의 영향도를 아직도 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중국 증시의 기술주들이 오히려 강세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현상들 왜 나오는 걸까요?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느끼지만 워렌 버핏 님의 힘은 대단했다. 그걸 사고 있나요, 버핏님이? 줄이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쵸. 빅테크 작년 줄이고 있다고, 10월, 11월부터 계속 줄이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M7이 이렇게 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그분의 판단이 조금 잘못됐을 수가 있다 했는데 우리는 은퇴하시려고 그러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연말에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역사상 최고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또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분들의 말은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튼 일단 미국의 M7보다 중국의 M7 기업들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민주주의의 끝판왕은 미국, 공산주의의 끝판왕은 중국인데 사실 조금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오히려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갑작스럽게 모든 공무원들을 뭐 일시적으로 해고를 한다거나 조금 강압적으로 보이는 쪽이 그렇네요. 오히려 네. 미국, 경기 부양이 어찌 되었든 민간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쪽이 중국.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많이 이제 상반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계속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BYD를 앞으로 넘어설 기업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안에서 중국 시장의 힘은 엄청나게 커졌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GTC에서 젠슨 사장이 좀 뒤늦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양자 컴퓨터 자기가 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 것처럼 이야기한 게 조금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미국 정부에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중국과 양자 컴퓨터 패권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저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양자 컴퓨터 기술적으로도 보더라도 중국이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지금 중국 쪽으로 쏠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 왜 믿지 못하느냐? 신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뢰의 문제를 언제 그러면 떨쳐내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중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확인을 했을 때 정말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그들 기업 숫자로 나오게 되면 일단 지금 지표상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기업의 실적에도 그 부분들이 묻어나게 되면 저는 중국 기업들 조금은 더 위로 올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좀 무섭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기업들을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의 정부적인 차원의 지원이 파격적으로 들어가면 산업적으로 그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좀 무시할 수 없을 정도 그 기술력들을 가빠르게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추세가 좀 전환됐다라고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추세가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일정 부분 이제 변화의 모습이 나왔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손절하지 못했던 물량을 지금이라도 줄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더 사는 게 현실적으로 오히려요? 맞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하이퍼스케일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본인들의 입지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은 허풍, 허세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팩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없으면 아무리 이제 산업이 발전해도 이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 혹은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저는 투자의 대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7개 기업 중에 저는 눈여겨봐야 될 기업 구글일 것 같습니다. 알파벳. 알파벳. 왜냐하면 네.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 42조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로. 이스라엘에 있는 보안업체를 그것도 엄청나게 오래된 기업도 아니에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42조 원을 들여서 M&A를 합니다. 4조면 4조라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42조예요. 42조. 그래서 결국 구글과 알파벳의 지금 행보 자체가 AI와 데이터 센터의 발전도 있겠지만 여기를 또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해보면 국가 안보하고도 연결이 있다 보니 보안주들도 계속 챙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빅테크 기업들 주가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 파이프, 그러니까 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 AI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빅테크 기업들만 보지 마시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에 걸려 있는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대표적으로 그럼 보안 쪽 한번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바이스, 온디바이스 부품 쪽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발열과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의 체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다음 주죠.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투어인 서울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 참석하면서 AI 관련한 또 일정들도 있습니다. 그 모멘텀도 같이 흡수해 보시면서요. 관련한 빅테크들의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 투톱이었다면 다음 주는 어떤 기업과 섹터들이 주인공이 될까요? 다음 주 시장 펼쳐지는 대로 저희가 또 그에 맞는 전략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